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라는 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죠? 돼요, 안 돼요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 여기 교무님은 이제 지금 대학원 과정, 석사 과정에 마침에 이제 내년에 정식으로 교무가 되실 분인데 지금 우리 부서에 실습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저랑 공부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절 수도 있고 안 절 수도 있으면 이런 식으로 머리가 벌써 돌아갈 텐데 벌써 그럼 이제 그 화두는 끝난 거야. 제가 이렇게 툭 던지죠. 돼요, 안 돼요예요, 우리의 삶은. 분별이잖아요. 나누고 구분하는 거, 구별하는 거. 명상할 때 졸면 돼요, 안 돼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네. 선할 때 우리 이 선을 할 때 좌선하는데 그러니까 졸아도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요거과 저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까 누가 핸드폰이 울렸는데 나 이런 거에서 난 너무 신이 나고 좋거든요. 핸드폰이 울리면 돼요, 안 돼요? 에서 벗어나려고 선을 한다고요. 이해되세요? 저 교양 없게 말이야. 밖에서 떠들고 있고, 저 어떤 사람 아까 또 어떤 아저씨가 왔다 갔다 하고, 명상하는데 방해하고, 에서 벗어나려고 이걸 하는 거라고. 그런 거에서 벗어나려고. 다른 목적이 없어요. 이거 오래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앉아있는 거 어디가 자랑하기도 좀 애매하잖아. 나 오늘 30분 앉아있었다 이런 거 자랑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오늘 해야 되는 구절이 그게 마침 오늘 우리가 진도를 나가야 되는 구절이 그 얘기예요. 근래에 선을 닦는 무리가 선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여 처자가 있어도 못할 것이요 직업을 가져도 못할 것이라 하여 산중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야만 선을 할 수 있다는 주견하는 사람이 만나니 이것은 제법이 둘이 아닌 대법을 모르는 연고라. 만일 앉아야만 선을 하는 것일진데 서는 때는 선을 못하게 될 것이니 앉아서만 하고 서서 못하는 선은 병든 선이요 어찌 중생을 건지는 대법이 되리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되게 혁명적인 얘기예요. 과거에는 처자가 있으면 안 돼, 처자식이 있으면 안 돼, 가족이 있으면 안 돼, 가족 버리고 어떤 특정한 곳으로 가야 돼, 특정한 조건을 갖춰야 돼,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해야 돼, 하루에 몇 시간을 해야 돼, 어떤 조건이 붙는 명상을 했단 말이에요. 또 그게 도움이 되기도 했지, 그때 시대에는. 근데 이제는 조건을 놓는 게 아니에요. on condition. 조건화되지 않는 거라고. 맞죠? 발음은 좀 허접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은 어떤 조건, 그런 거 있잖아요. 유기농을 먹으면서 명상을 하려면 채식을 하거나 유기농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럼 유기농 하지 말아야 돼요. 꼭 육식해야 돼요를 벗어나는 거라니까. 조건화되지 않는 명상을 추구한다? 어떤 그런 명상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너와 나를 구분하니까 명상과 명상이 아닌 것,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 이렇게 구분하고 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처자식 버리고 산으로 가. 아까 이제 그 얘기 하려다 못했는데, 그래서 명상하는 사람들은 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관점에서 명상은 뭐예요? 처자식 버리고 가야 돼. 그래서 불가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인간 못된 게 스님 되고 스님 못된 게 수자 된다. 진짜 그 속담이 있어요. 불가의 속담. 사람 못된 놈이 스님 되는 거야. 근데 스님 중에서도 참선하는 스님을 수자라고 하거든요. 그 스님들 중에서도 못된 사람들이 수자한다고. 독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늙으신 부모님도 버리는 거야. 이 돌을 닦으려면은. 돌을 닦는 사람들은 독한 뭔가 이 결기를 가지고 죽지 살기를 달려들어야 된다. 물론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거지 실제로 뭘 버리고 어디로 들어가고 어떤 복장을 달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특히 이게 이제 소태산 대종사라는 분은 그런 걸 추구한 거예요. 제가 늘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옆집에서도 볼 수 있는 수행자. 어디 거룩한데 성철 스님이나 이런 도인들처럼 장좌부라 하고 자꾸 이렇게 제가 성철 스님 싫어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싫어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네. 어떤 장좌부라를 해야 되는 조건을 갖추는 게 아니라고요. 누우면 피곤하면 누워 자고 날이 밝으면 일어나서 일을 하는 거.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내가 가진 직업의 계획에 충실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뭐 학생이면 학업에 하는 태도로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따로 어떤 조건을 갖춰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이게 사실 동부가적 관점이에요. 사실은 크게 봤을 때. 왜? 환경도 척박하거든요. 여기 동북아시아는 환경이 척박해요. 사계절이 뚜렷한 게 우리는 속았어. 당군 할아버지한테 부동산 사기를 당했어. 추울 땐 너무 춥고 더울 땐 너무 더워요. 그쵸? 일교차가 여름과 겨울이 20도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쵸? 저기 뭐 이쪽 어디 뭐 북한 쪽은 시베리아보다 더 춥다 하더라고요. 한겨울에는.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 살아야 된다는 건 뭐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일해야 돼. 뭔가 에너지를 일으켜야 돼. 근데 이렇게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는 조건이 좋아요. 오히려 우리가 수행하기엔 동남아가 조건이 더 좋아요. 안 춥잖아. 제가 잘 쓰는데 한 대짬을 자도 되잖아요. 당장 이거만 벗고 밖에 나가봐요. 우리 1시간 못 버텨. 벌벌 떨다가. 이 파카 하나만 벗어놓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못 돌아다닌다니까. 이런 척박한 환경은 뭐예요? 그러면 겨울에는 또 춘궁기가 있죠. 일 안 하면은 농사 짓지 않거나 사냥을 미리 해두지 않으면 어때요? 굶는 거예요. 네. 그런 척박한 환경이니까 어때요? 삶에서 분리되지 않는다고요. 삶에서 떠나지 않는다고요. 조건도 그렇게 갖춰졌어요. 이쪽 지역이, 동북아시아 지역이, 제가 그래서 전에도 그 얘기했죠. 왜 이쪽에 스님들은 사주관상 봐요? 그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간단한 얘기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시주하지 않아. 그냥 해주지 않아. 뭐예요? 뭐라도 얘기해줘야 돼.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아예 올해 토정비결 이런 거 하잖아요. 토정비결 안 보세요? 저만 봤네요. 저만 이렇게 미신에 내달리네. 그거 신한은행 어플 들어가면은 되게 정확한 어플이 있어요. 신한은행 어플 유명해요? 되게 확률 높은 걸로. 근데 이것도 제가 이제 농담을 한 소리고. 이래서 그런 무언가 대가를 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동북아 지역의 선 문화에서는 뭐예요? 일일 부작, 일일 불식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백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당송시대 유명한 스님이 했던 명언이에요. 근데 그게 명언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은 선불교, 그러니까 참선을 하는 불교는 이 기도도 많이 안 해. 그리고 원래 제가 얼마 전에 그걸 봤는데 재밌는 걸 봤어요. 저기 우리나라에 삼보사찰 있죠? 삼보사찰, 불법승 삼보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불법승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부처님,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 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세 가지인데 우리나라에 삼보사찰이 있죠. 그 불보사찰은 양산 통도사 가보셨어요? 양산 통도사가 왜 불보사찰이냐면은 거기는 대법당에 부처님을 안 모시고 부처님 사리탑, 그러니까 부처님 불상이 없어. 그 사리를 모셨어요. 금강계단. 저희 사가가 양산이라서 가끔 가요. 통도사에는 그래서 불보사찰, 부처님의 사리를 모셨다 해서 거기는 불상이 없어. 원래 불교에서는 불상은 부처님 사리를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사리가 있으면 불상을 모실 필요가 없어. 부처님 사리가 상징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불상을 안 놔. 법보사찰은 어디죠? 유명한 해인사, 합천 해인사. 왜? 팔만대장경을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상징하는 팔만대장경을 모시고 있으니까. 마지막 승보사찰이 어디죠? 승보사찰은 뭐겠어요? 큰 스님이 많이 나온 절이야. 그러니까 그쵸, 송광사. 거기가 어디더라? 순천. 네, 맞아요. 저는 작년에 그걸 한번 세 군데를 작년이 아니군요. 재작년에 대학원 근무할 때 방학 때마다 하나씩 미션 클리어를 하느라고 삼보사찰을 한번 갔다, 오랜만에, 옛날 학생 때 말고 좀 이제 최근에 간 거는 재작년에 갔다 왔는데, 그 송광사에는 왜 송광사가 또 그 승보사찰이냐면은 대법당 위에 수선사라고 해서 참선하는 공간이 있어요. 원래 대법당 위에는 다른 걸 안 두게 돼 있는데 대법당보다 더 높은 곳에 스님들 참선하는 공간이 있다. 왜? 참선하는 스님들이 중요하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그 또 법당에는 불상을 안 모셨대요. 지금 현재 뭘 모셨냐면 둥그런
일원상 안에 거울을 붙여놨어. 그 법당 안에. 왜? 당신이 부처니까. 그 거울을 보는 당신이 부처라 해서 거긴 불상을 안 모시고 송광사 수선사라는 곳에 이렇게 동그란 일원상 안에 거울을 붙여놨어요. 또 원불교 사람들도 동그란 거 보면 막 좋아 죽잖아. 근데 거기다 이제 거울을 붙여놨어요. 재밌는 거는 그 독일의 레게스부르크의 그 현각 스님, 하버드 졸업했던 그 현각 스님이 자기 명상센터라는데 거기도 똑같이 일원상 안에다 거울을 붙여놨어요. 불상 안 모시고. 왜? 당신이 부처니까 그거를 보고 있는. 부처를 모시고 있으니까. 따로 그래서 원래 이 선불교에서는 참선하는 불교에서는 그 나한테 법을 가르쳐주는 스승님이 더 높아. 부처님은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만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나한테 수행을 가르쳐주는 스승님이 부처님 대신이라고. 그래서 원래부터 옛날부터 참선하는 법당에는 불상을 안 모셨어요. 모셨어도 조그만 불상,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작은 불상만 놨지, 막 지금처럼 막 금불상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의리번쩍하게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낮에는 이래. 그 스님들은 일일부작 일일부식이 뭐냐면 백장 스님 같은 그 양반 이제 큰 스님이었거든요. 마스터. 그러니까 어때요? 70, 80 먹은 할아버지인데 이렇게 가서 일했대요. 곡괭이질한 이렇게 곡괭이는 너무 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 이런 거 농기구 들면서. 그러니까 어때? 제자들이 우리 스님이 일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아유 지금 나이도 7, 80은 어른인데 그때 나이 7, 80은 얼마나 할아버지겠어요. 1000년 전인데 당나라 송나라 때인데 1000몇백 년 전인데. 그럼 어때요? 몰래 그 스님 백장 스님의 농기구를 이렇게 숨겨놨대요. 제자들이 일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이 할배가 밥을 안 먹고 그러고 있대요. 밥상을 차려왔는데 내가 일한 거 아니니까 안 먹겠다. 꼬장꼬장하죠. 그래서 뭐라면 일일부작 일일불식.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가 선불교의 모토가 된 거예요. 왜? 삶과 수행,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삶과 수행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일하는 게 수행이고 수행하는 게 일이라고. 따로 이렇게 참선하고 막 연불하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중국에서 다른 불교 종파가 다 망해요. 왜 망하냐? 왕실에 의지했거든. 어떤 물주, 스폰서,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특정한 스폰서에 의지를 하니까 황실이, 나라가 정권이 교체되면 어때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 중국에 많은 불교 종파들이 있었는데 다 망해. 또 범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도교를 믿는 황제가 들어오면은 불교 없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유교 성리학 국가니까 어때요? 불교를 말살하잖아요. 거의 말살 직전까지 갔어. 조선 후대에 가면은 큰 스님이 안 나온다고까지 할 정도예요. 그래서 누가 재밌는 얘기로 그래요. 원효대, 우리나라의 한국을 대표하는 3명의 큰 스님이 있다. 원효대사, 보조대사, 보조 진울 스님, 그리고 서산대사. 근데 재밌어요. 원효대사가 원효가 으뜸원자다 새벽효자죠. 보조 진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조 진울이 보조가 뭐냐면 해가 정오의 태양처럼 두루 비추는 거야. 한낮의 해처럼. 서산대사 뭐예요? 해가 어떻게 돼요? 서산에 기울죠. 요게 우리나라의 불교의 흥망성쇠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삼국시대 초기니까 그 불교가 꽃을 피울 때 이제 새벽을 밝히는 것처럼 했고, 그 해가 완전히 정점이 되니까 어때요? 보조, 두루 비추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진울 스님을 상징하고, 불교가 이제 서산대사쯤 되면 이제 임진왜란 그때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완전히 그 성리학 세력에 밀려가지고 쇠퇴할 때니까 어때요? 서산대사가 서산에 지는 해다. 해가 해서나 진 니언. 그래서 실제로 조선시대 불교 역사에 보면 서산대사를 능가하는 큰 스님이 안 나와. 근데 언제 나오냐면 이제 조선왕조가 거의 다 망할 때쯤 구한말에 경어 스님이 나오죠. 경어. 대종사님보다 조금 선배인 세대. 경어 스님이 망해가는 선불교를 살렸다 그러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원효대사도 스님 아니죠. 결혼했잖아. 설총 아들을 낳잖아요. 요석공주랑 결혼하잖아. 그래서 설총을 낳잖아요. 예. 그리고 재밌는 거는 경어 스님도 나중에 말년에는 스님 관도요. 그리고 삼수갑산으로 이 북방적 삼수갑산을 가서 훈장 선생님마다 돌아가세요. 스님 관두고 거사가 돼가지고. 왜? 그때는 이제 불교 이거 선 이런 걸 초월해 버리는 거야. 내가 굳이 스님일 필요가 없어.
이미 다 초월했는데. 예. 어떤 행색을, 스님의 행색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일반인으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거야. 비승비속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스님도 아니고 속도 아니고. 이게 비승비속이 나쁜 표현 같은데 뭐예요? 세속도 초월하고 그 승도 초월한 거예요. 출세관도 초월했다고.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그래요. 일본에 가면은 그 교토에 가면 본원사라는 절이 있어요. 엄청나게 커요. 본원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혼간지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커서 도요토 누구지? 그 유명한 하여간 전국시대 3걸 중에 하여간 그걸 너무 큰 절이 너무 그 불교의 세력이 너무 크니까 그 쇼군이 개입을 해서 반으로 쪼개. 왜? 이거 일본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키라고 해가지고 스님들이 그러니까 막부랑 싸워. 절이 너무 크니까 막부랑 서로 싸워버려요. 그래서 승병을 일으켜가지고 이키의 난 같은 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쇼군 막부에서 이 스님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쯤 되면 스님이 아니라 거의 무슨 세력이에요. 그 일종의 그 하나의 쇼군 세력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어때요? 이 본원사라는 절을 반으로 쪼개. 동본원사, 서본원사. 근데 이제 이 절이 지금 교토 가면 있어요. 나중에 교토 갈 기회 있으면 꼭 한번 가보세요. 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요. 커서도 크지만 실제로 그 절 종파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절이 몇만 개예요. 일본에서.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 절의 스님들은 머리를 기르고 양복을 입어요. 왜? 비승비속이라고. 그게 그 종파의 그 정토진종이라고 하는 종파의 근본 취지야. 그 스님 그 정토진종을 창시한 신란이라는 스님이 본인이 그런 거야. 이 양반은 물론 연부를 한 스님인데 연부를 통해서 초월을 하니까 어때요? 이제는 속도 아니고 모든 걸 초월했기 때문에 가족도 거느리고 살아요. 네. 그 세속에서 꽃을 피워요. 속세를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 세속에서 물론 그 양반은 참선을 한 양반은 아니지만 연부를로써 세속에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연꽃처럼. 그래서 세속을 떠나지 않고 그래서 머리를 자를 필요. 그래서 육식도 왜? 뭘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 그래서 육식도 자유롭게 머리도 자유롭게 해서 거기는 스님들이 꼭 그냥 목사 같아. 이제 평상시에 평상복 입어요. 우리 원불교 교무들처럼. 행사 때만 이제 법복을 입죠. 근데 그래서 일본 가서 머리를 길렀는데 스님이라고 하면 정토진종 스님들. 근데 그 종파가 일본에서 제일 커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스님들은 욕하지. 저것들 스님도 아니고 뭣도 아니라고 하는데 일본에 그런 식인 거예요. 결국은 수행이 깊어지고 명상의 단계가 높아지면요. 세속과 출세관을 다 여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딜 가든지 거기서 꽃을 피운다고요. 그러니까 명당 보는 사람들 명당을 초월하면 돼요. 내가 가는 데가 명당인데. 네, 내가 가는 곳이 명당이잖아요. 그 진리를 그러니까 명당과 명당이 아닌 곳을 초월하면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이 명당이에요. 명당 있어요. 저는 명당 있다고 봐요. 물 좋고 공기 좋으면 명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깨달은 사람이 가는 곳이 명당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조건을 초월하는 거니까. 미세먼지가 많아서 조금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되네요, 요즘에. 제가 어제 출근해서 창밖을 보니까 진짜 한강이 안 보여. 그 롯데월드 있잖아요. 제2롯데월드 그거. 안 보이더라고요, 어제는요.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저런 조건을 초월하면요, 어때요? 내가 있는 곳이 극락이죠. 내가 있는 곳이 극락입니다. 따로 극락 없다니까요. 너무 제가 단호하게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극락은 없어요. 하늘에 천사가 날아다니고 이런 극락은 없어요. 그 극락과 지옥을 초월하는 곳이 진짜 극락이죠. 그래서 선악을 초월하는 게 지선의 경지라고 하잖아요. 선과 악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참된 선함이라고요. 착함, 좋음. 이런 얘기를 하는 저도 선과 악에 빠지죠. 네. 근데 늘 알아차리려고 하는 거죠.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의외로 제가 앞에서 말을 많이 해서 20분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질문 있으세요? 서원님 질문 없어요?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제가 요즘 염두에 두는 생각 중에 하나가 관여하지 않아요. 대종사님 말씀하신 거 무관사에. 다르겠지만 무관사, 그러니까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제일 가까이 있는 물론 가족이고 그다음에 직장 동료들 이렇게 하는데 그 약간의 그 경계, 그러니까 제 스스로 경계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아, 이거는 동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다른 편에서는 너무 무심해 저는 관심이 없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제가 그걸 할 때 다른 사람을 다 배제하고 저만 놓고 딱 보면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사실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짜로 편안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편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옆에 주위 가족 제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되게 무심하고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들게끔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은 그거 자체도 저는 별로 크게 신경이 안 쓰인다고 하는데도 제가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 건 신경이 쓰인다는 얘기겠죠? 그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약간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그쵸.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 그럼요.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교당이나 온누리나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네. 말 제일 많이 하고 그런 이왕이면 좀 친절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다 양보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해서 그냥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서인지 그런 무관사에 동하지 말자 이거를 생각하면서 네.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생각이 정리되고 스스로는 편한데 그 경계에 딱 제가 지금 이게 이렇게 이거 말고 편안하게 옆 사람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왜 공부가 훨씬 깊어지면 옆에서 있기만 해도 따뜻함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지금 욕심이겠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그런 연습을 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시면서 정답도 다 말씀하셨네요. 그거 이제 머리로만 일단 머릿속에서 그렇게 명료해져야지 행동으로 나가죠. 아니 재밌게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똑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게 36.5도인가요 우리 체온이?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근데 호들갑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냉랭하지도 않아. 예를 들어서 이제 교무들은 이제 초상나면 잘 가니까 초상날 때 이제 위문하러 가고 기도하러 가니까 그때 유족들이 제일 위로받는 거는요 막 펑펑 울고 막 난리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냉랭한 것도 아니라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위로하지 못하겠으면 그냥 손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저도 이제 상담을 전공하면은 그냥 뭐라고 위로 못하겠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그래요. 그냥 손 한번 잡아주라고 말하지 말고 할 말 없으면 말하지 마. 그냥 손 한번 잡아줘. 따뜻하게. 뜨겁지도 않고 냉랭하지도 않게 손 한번 잡아주는 거. 지금 거의 따뜻하게. 체온. 한번 이렇게 가볍게 허그.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긴 말보다. 구구한 말보다 옆에 있는 거예요. 진짜 위로는 옆에 있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불교에서 그런 얘기하는데 무관사에 동하지 말라.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 쉽게 말해 그 얘기는. 근데 진리를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무관사가 있을까요? 다 내일 같죠. 너의 일이 내일 같죠. 근데 우리가 아직은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너는 너, 나는 내가 명확해야 돼요. 근데 한국 사회는 옛날보단 덜한데 뭐예요? 되게 융합되어 있는 사회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너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사회야. 그러니까 오지랖. 남의 일 다
아유 뭐 옷이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우리 특히 우리 원불교 머리가 너 왜 그래? 우리 교무님 저한테도 지금 넌 머리가 왜 그러냐 대성아 뭐 좀 단정하게 해라. 이거보다 어떻게 더 단정해? 막 뭐 옷은 또 왜 그렇게 입니? 단정하게 정복도 좀 입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과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건 사실 되게 친근감이 조금 더 농도가 짙은 거죠. 근데 요즘은 조금 그런 이제 문화가 확실히 덜어지긴 했는데 어때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 어때요? 되게 냉랭한 너는 너 나는 나 딱 벽. 사실은 그러니까 적절한 관계 맺음이에요. 이건 요즘 뭐라고 하냐면은 옛날에 그 공동체 같은 거 많이 만든다고 들어가서 산으로 들어가고 막 어디 무슨 귀농해가지고 농촌 이렇게 갔는데 이게 왜 막 깨지냐면은 그러니까 너무 친밀감 너무 뭐 울도 담도 없고 막 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때요? 경계가 사라지는 거야. 불편한 거야. 그래서 요즘에 느슨한 연대라는 얘기예요. 느슨한 연대. 제가 추구하는 바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도 내 다음 주에 나오세요 이렇게 연락 안 하고 뭘 어떻게 하세요 뭐 이렇게 연락을 막 서로 이렇게 느슨한 연대. 오늘 주어진 조건 11시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이렇게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이 묻고 답하고 그 다음 또 잘 지내다가 이렇게 오는 느슨한 연대. 이런 게 요즘 흔히 말하는 MZ 세대들 그런 거 많이 한다잖아요. 한강에서 몇 시에 만나서 러닝하고 흩어지는 거. 뒤풀이도 안 하고 흩어진대. 근데 그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났다가 흩어지고 다시 만났다가 흩어지고 하는 그런 느슨한 연대. 그게 사실 뭐예요? 거기서 나의 자유로움과 또 우리가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또 이게 또 시간이 가면 또 다른 문화가 나오고 더 어떨 때는 어떻게 시간이 바뀌면 더 강한 공동체. 왜 한국 사회가 전쟁이 끝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서로 뭉쳐지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체온이라도 붙어야지 그 추위를 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과한 결합이 되어 있었다면 어때요? 지금은 그게 좀 더 느슨해지고 여유로워지겠죠? 그러다 어떤 상황이 되면 다시 뭉쳐질 수 있고 문화라는 건 계속 바뀌니까. 근데 무관사라는 것도 어때요?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나아간 무관사 없겠죠. 다 내일이겠죠.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어때요? 너와 내가 건강하게 경계를 유지하는 거. 너와 내가 건강한 어떤 관계를 맺는 거. 그게 설사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새끼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때요? 자녀들 방문 노크하고 들어가. 핸드폰 함부로 보면 안 돼. 일기장 보면 안 돼. 왜? 그건 내가 내 새끼라고 하니까 개입하는 거야. 나니까. 내 새끼, 내 것. 내 새끼, 내 것.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있는 참 비극적인 게 뭐예요? 동반자살. 동반자살 아니죠. 자녀 살해죠. 동반자살이 어딨어? 어린애, 얘가 나 없으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고 이런 경우 있죠? 사실은 이건 살인이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살인 맞아. 어때요? 내 거라, 내 소유물을 생각하니까. 자식마저도, 그러니까 동등한 인격과 동등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마저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그래서 곱게 돌려보내야 돼요. 어느 땐가는. 그게 진짜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